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들을 좀 찾아보니까 다행히도 추가 악재는 없네요. 네. 매일매일 정말 간 떨립니다. 어, 자, 추가 악재가 없고요. 오늘 이제 장 끝나면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죠. 어, 38만 대 인도했는데 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요. 음, 그래도 뭐 다양한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제가 이제 이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그 유튜버 분들, 이 테슬라 유튜버 분들이, 어, 주로 이게 뭐랄까,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구조상. 예. 왜냐면 테슬라 유튜버 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조회수가 이제 잘 나와야 되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이제 물리신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솟아날 구멍이 없을까. 근데 그런 것을 많이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이제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 테슬라 유튜버 분들이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도 그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시절에 영상들 그분들 영상들을 찾아보면은 앞으로 뭐 대폭락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은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네. 있고 어, 항상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 테슬라 뉴스를 더 찾아보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테슬라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뭐 바닥 잡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나무만 보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가 요즘은 이제 많이 좌지우지 하는데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면은 뭔가 일종의 세뇌를 당해요. 세뇌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지금 테슬라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에만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됩니다. 뭐 인원을 감축했다는 둥, 뭐 인도를 가는 걸 취소했다는 둥, 뭐 그런 거에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무만 좀 보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숲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돌이켜 보면은 2023년 1월, 2월에 급등. 예.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급등. 예. 과연 이때 테슬라에 뭐 무슨 호재가 막 있어가지고 테슬라 스스로의 힘만으로만 상승을 했을까? 예. 이 당시 나스닥이 만약에 막 급락을 했다. 그러면 그래도 테슬라가 이런 주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 저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야, 테슬라 잘했어. 하지만 솔직히 좀 시장 타이밍과 좀 맞아 떨어진 면이 있어요. 예. 마침 이때 급락을 해놨기 때문에 시장 상승 타이밍에 딱 들어맞아가지고 커다란 반등을 이뤄낼 수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혼자서 잘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테슬라가 이렇게 움직이고 근데 나스닥이 상승할 때는 그러면 왜 테슬라는 혼자 하락을 했냐? 예. 혼자 하락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상승을 할 때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음, 음,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제 이 타이밍에 나스닥이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예, 나스닥의 덕을 좀 발 수 있을까? 그걸 좀 함께 같이 봐야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다 이렇게 이제 그 하면은 이 종목 하나에 대한 이슈와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시장 타이밍을 같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시장이 5월 말 정도까지 조정을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반등 조금 나오려고 하다가 시장 조정에 휘말려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반등을 제대로 못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 주가가 이제 반등을 제대로 못 하게 되면 하락을 맞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월, 3월에도 나스닥은 좋았어요. 그래서 23년 1월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큰 이런 수익을 맛보시면 모두가 다 좋죠. 뭐 이거 나쁘다고 할 사람이 없겠죠. 근데 아무래도 참 지금은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이 되는 바죠. 근데 자칫 이제 테슬라 주가만 보면 오 많이 싸졌다. 싸진 것이 이제 그 이점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뭐 벌레가 좀 먹은 사과 그 좀 싸게 팔 때 있잖아요. 좀 맛이 없고 벌레가 좀 먹고 썩었어도 한 뭐 50% 반값 할인 막 하면은 사람들은 이걸 사요 또. 예. 여기 좀 도려내고 먹으면 되니까. 예. 그만큼 가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아주 좋은 사과 대비 한 20% 정도 싸면은 안 사죠. 예. 아주 뭐 70% 이상 싸면은 사죠. 예. 완전 떨이 하면 사죠. 그러니까 아무리 품질이 나쁜 이 물건이라도 가격이 워낙에 싸게 되면은 그 매수할 사람이 임자가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당근마켓에 물건을 내놓을 때 과연 이게 팔릴까? 내가 지금 내놨는데 한 달째 안 팔리고 있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물건에는 다 그 주인이 있다. 음, 그러니까 빨리 팔릴 때도 있고, 예. 그래서 테슬라도 이게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 지금 내리고 있는데 이것을 살 사람이 다 있어요. 임자들이.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맞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러 오는데 거래량이 조금 늘었어요. 예. 좀 떨어지니까 조금 거래량이 느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 이제 투매가 약간 나오면서 고무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점차 더 이렇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면은 이제 이 당시 모습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줘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 부근에 가서 여기서 거래량이 늘면서 이쪽 부근의 물량을 이렇게 받아주는 이런 현상 나타나고 한번 눌림목 주고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도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이제 급락세가 나오면서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날지 뭐 이런 거 좀 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어 이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급락세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십자봉이 만들어져서 이제 변곡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십자봉 만들어질 때. 근데 십자봉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한다. 그럼 반사작용으로 거꾸로 떨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각각의 변곡점들마다 보면 이렇게 십자봉들이 자주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십자봉이 나왔고 실적 발표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급락한다 뭐 그런 거는 그런 그 주식에서는 그런 룰이 없어요. 예, 넷플릭스 실적 좋고도 급락한 거 보셨죠? 그러니까 실적 나쁘고도
급등하려면 급등할 수 있어요. 음. 무슨 이유로 급등할지 지금 상상은 안 되지만 이 상황에서. 네. 그리고 그냥 실적 안 좋아서 하락하면 실적 안 좋게 나와서 하락했나 보다. 음. 뭐 이상할 거 없죠. 그냥. 네. 어.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변동성이 생기게 되겠죠. 음.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이렇게 또 하나의 십자봉을 만드는 이런 모습. 음,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 반응을 보고 하면 되고요. 어, 제일 지금 이제 무서운 건 뭐냐면 이 타이밍에 좀 나스닥이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사실상 나스닥이 3월 20일부터 횡보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조정을 했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3월 20일, 오늘 4월 23일 한 달째 지금 하락 조정을 하고 있죠. 근데 나스닥이 만약에 추가 하락 조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타이밍에 같이 밀려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일단은 최저가를 잡아야 돼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가격을 좀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가야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의 지금 모습인데요. 주봉 모습에 보면은 조금 여기가 좀 여유가 있어요. 예,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가도 이상할 건 없는데, 약간의 여유가 있다. 음.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제 이만큼 올라오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찬반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갈리고 있어요. 어, 그래서 뭐 금리 전망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찬반으로 갈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좀 예전에는 내년 24년 되면은 금리 인하하고 뭐 미국 대선이 있는 해고 하니까 뭐 에브리싱 뭐 오케이이겠구나. 어,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좀 생각이 좀 달라지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뭐 금리 인하가 뭐 만사 형통이냐? 이제 이거 이제 전통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요런 이제 서클이 있는데 여기 딱 해갖고 여기가 이제 그 호황기, 이쪽이 이제 불황기라고 해갖고 어 이제 경제나 이제 주가가 이렇게 서클을 그려요. 그래서 호황기 때 쫙 가서 이제 여기가 금리가 만약에 뭐 이렇게 보면 이제 5%가 돼요. 근데 금리 이제 여기 뭐 4%,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금리 인하는 하는 건 좋긴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충분히 인하를 시켜야지만 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을 한 거는 좋은 건 좋은 건데 시작했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충분한 그러니까 뭐 금리 만약에 요번에 뭐 5.5에서 한 번 인하해가지고 한 두 번 인하해서 5.0이 됐다. 자 이렇게 됐다 해서 바로 이렇게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바로 부동산 매매가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바로 부동산이 막 불을 뿜느냐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뭐 부동산 시장에 막 이런 막 불을 뿜는 현상 여기서 반응이 없어요? 4.5 그래도 반응이 없어. 4.0 그래도 반응이 없어? 3.5까지 내려요.
이때부터 좀 반응이 이제 효과가 싹 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3.0까지 내려버리면 이제 그냥 막 이렇게 막 이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그러니까 바로 막 폭발적인 반응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5점 정도 여전히 금리가 높은 거예요. 4.5도 금리가 엄청 높은 거고. 그럼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금리가 더 인하될 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려 버리기 때문에 더 매매가 없어 버리죠. 기존에 그나마 있던 매매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 인하도 그래요. 이제 테슬라 가격은 고무줄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추세를 봐요. 추세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인하를 하기 시작하네. 그러면 구입을 멈춰 버려요. 아, 나 좀 기다렸다가 더 싸게 사야지. 그러니까 한 5월, 6월쯤 가면은 어, 한 300만 원, 400만 원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겠구나 하고는 그나마 매수를 하고 있던 분들이 구입을 딱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가격을 인하한다고 해서 정비례하게 수요가 딱 이렇게 회복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격 인하가 이게 이제 마진이 떨어져서 악재인 거이기도 하지만 기존에 그나마 있던 이 매수세도 사라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분기 실적을 기대하기가 더욱더 이제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번 가격 인하가 이게 뭐냐면 약간 좀 초보 그 CEO가 하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까놓고 말해서 보면.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전문가들이 머스크가 좀 뭐랄까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보 사장 같다. 예,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나 정책을 했는데 2분기에 이제 인도량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으면 예, 오히려 마진만 더 깎아 먹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나 정책을 해서 뭐 매주 나오는 뭐 중국의 그 판매량 뭐 조사 결과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서 막 폭발적인 막 이 매수 이게 증가가 된다. 이제 그러면 뭐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 가격 인하 목적이 회사 자체의 수익 목적이 아니고 그저 그냥 다른 회사들 어 뭐랄까 차량 가격들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전략. 예. 우리 회사 좀 손실 보더라도 다른 회사들을 죽여야겠다. 이 목적으로 하는 거다. 하면은 이것은 좀 너무 오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치킨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오만이다. 음, 뭐 그렇게 이제 비춰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추가 인하가 뒤따를 수가 있다. 예. 그러면 지금 연초에 차를 사신 분은 이제 손해가 막심하고 중고차 시장 가격에 이 혼란이 일어나요. 예. 그리고 이제 중고차 딜러들이 당연하게도 가격을 후려쳐서 매입을 한단 말이죠. 매입했다가 신차 가격이 떨어지면 판매도 잘 안 될 것이며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리고 지금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미국만 멀쩡하지 좀 전 세계가 약간 좀 불황 아닌 불황을 겪고 있죠,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전기차 수요 자체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가지고
이제 좀 폭발적인 성장이 좀 어렵죠. 올 좀 지나가면서 좀 뭐란가 좀 사람들이 생활에 적합한 전기차들을 신형 전기차들을 자꾸 이게 공급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모델 3인가? 모델 3가 5,200? 예. 5천만 원 넘는 차가 이게 이렇게 전 국민으로 봤을 때는 그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쉬운 가격은 아니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3천만 원대 이렇게 이제 3,500 정도 된다. 이러면은 조금 이제 많이 팔리겠죠. 예. 여하튼 네. 지금 뭐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유튜브 보니까 뭐 계속해서 희망적인 이야기만 너무 몰돌 이제 골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 이야기만 또 너무 종목 이야기만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음, 물론 다들 이제 똑똑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음,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컨센서스가 0.49인가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보다 뭐 높게 넣어도 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 낮게 나오면은 어 참 이거 뭐 이번 이 실적 발표는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가이던스도 이상하게 말을 한다. 2분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큰일 나고 어 그리고 하나 이제 구세주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자사주 매입 같은 게 있는데 원래 자사주 매입이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회사 주가가 많이 떨어졌네 하면은 가서 이제 대주주들이 사거든요. 이게 자기들이 살려고 일부러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안 좋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자사주 매입을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요걸 바가지로 얻어먹게 됩니다. 야, 자기들이 살려고 일부러 떨어뜨렸구나. 그러니까 이게 회사 일종의 회사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진짜 이건 잘못하면 고소감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많이 이제 하락을 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아마 많은 주주분들도 지금 손실이 커져서 굉장히 지금 애가 타실 건데 이런 애타는 마음을 머스크가 알고 있을까요? 자, 더 이상 악재가 안 나오기만을 정말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회사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 악재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음, 회사를 뭔가 이제 구조 조정을 하고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럴 때 바로 이제 필요한 게 아주 능수능란하고 유능한 CEO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 그래서 이번에 어닝콜 때 좀 제발 정제된 발언을 좀 해주길. 예, 그리고 좀 희망적인 숨겨둔 호재 같은 거 있으면 좀 꺼내서 좀 풀고 이렇게 해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운명의 이제 날입니다. 예, 오늘 거래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럴 때 이제 이게 도박을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기서처럼 이때도 막 사시는 분들은 사고 그러다가 급락 아니면 급등이죠. 예, 도박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